민관이 손을 잡고 노후주택 거주 아동가정의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소방안전물품 지원에 나섭니다. 북구 덕천 만덕권역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로 만덕일동 물소리공원이 채택됐습니다. 오랜 기간 거론됐던 만덕3동 개나리공원은 탈락했는데 이 문제가 정치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하구의회가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제2차 추경 예산과 조례안 등을 심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열기로 했습니다.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유학생이 분실한 등록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한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멀티탭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나면서 어린이들이 잇따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민관이 손을 잡고 노후주택 거주 아동가정의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소방안전물품 지원에 나섭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전격 전류를 초과한 멀티탭에 에어컨과 냉풍기를 연결하자 7분 30초 만에 스파크가 튀고 불이 붙었습니다. 멀티탭 배선을 묶은 상태로 똑같이 실험하자 12분 만에 스파크가 튀었고 배선 온도는 180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최근 노후 멀티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6월과 7월 부산 진구와 기장군에서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관이 손을 잡고 화재에 취약한 아동 가정을 위해 나섰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단독 경보형 감지기 900개와 누전 차단 멀티탭 450개 등 1,800만 원 상당을 기증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400세대를 찾아가 물품 설치와 화재 예방 점검, 교육에 나섭니다. 화재의 안전은 단순한 시설 보강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나가야 될 공동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민간이 함께하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보다 안전한 환경으로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산 소방은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삼가고 에어컨 등 소비 전력이 큰 제품은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북구가 덕천 만덕 지역에 수영장을 갖춘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근 북구는 오랜 기간 거론되던 곳을 배제하고 지난해 제안된 부지를 선택했는데요. 후보지 2곳이 서로 당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각각 포함되면서 정치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덕천 만덕권역 수영장 건립은 북구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오랜 기간 이어졌고 지난해 9월 부산시의 15분 도시 비전 투어에서 북구 제안 정책으로도 제시됐습니다. 북구는 여러 후보지 중 만덕 3동 개나리 공원을 비롯해 15분 도시 비전 투어에서 제안된 만덕 1동 물소리 공원을 후보지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타당성 용역을 비롯해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지난달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후보지 2곳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국비 30억 원을 지원하는 공모를 40억 원 규모로 늘리면서 재공모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북구는 개나리 공원을 제외하고 물소리 공원 부지만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개나리 공원 바로 인근에 코로나19로 문 닫았던 수영장이 이달 초 다시 문을 열었고 기존 공원을 없애는 데에도 부담이 됐다는 게 북구 설명입니다. 만덕권역에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업 추진을 좀 하게 됐던 건데 이제 너무 인근에 이제 민간 수영장이 생겨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사실 그 수영장을 재개장할지 안 할지 약간 조금 의문인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내부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서 수영장이 재개장을 하게 됐고 이제 수요라든지 사업 실효성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나리 공원 1호는 이번에 조금 공모에
조금 신청을 안 하게 됐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후보에 올랐던 개나리 공원. 지난해 9월 제한된 물소리 공원. 개나리 공원 탈락은 정치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북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북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구인 만덕 일동에 손을 들어줬다며 27일 집회를 열고 구청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이 추진하시던 사업을 포기를 하고 박성훈 의원님이 하시던 사업을 그것도 뒤늦게 하셨는데 그것만 선정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저희들은 느끼죠. 후보지도 아니었고 1년도 아닌 9월 달에 시작해서 5월 달에 부지 선정까지 완료를 한다는 것은 뭐 흔히 하는 말로 일사천리로 끝을 냈고. 북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지 2곳을 모두 공모에 신청해 문체부가 한 곳을 선정하도록 해야 했다는 의견입니다. 북구가 추진하는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관, 헬스장, 들락날락과 하하센터 등 문화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총 343억 원, 2029년 문을 열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사하구의회가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선 9개 의안을 심의하고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도 심의합니다. 5분 자유 발언엔 2명의 의원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사하구의회 제301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1차 본회의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올해 2회 추경 예산은 915억 원 늘어난 9,552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을 보면 하단 유수지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에 19억 원,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에 11억 원 등입니다. 의회는 또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보류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운영 전부 개정 조례안은 이날 재상정됐지만 의원 제청으로 소관상임위에 재회복귀로 의결했습니다. 이날 5분 자유 발언에는 유영현, 박정순 의원이 나섰습니다. 유 의원은 사하구 청년을 지금 붙잡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역의 인구 감소를 우려하며 집행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대출을 일으켜 내 집 마련을 하는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이자율 0.1%에 따라 움직이는 명확한 현실을 반영한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정책입니다.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여 한 가구당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청년 가구 100가구를 사하구가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이라고 감히 자신합니다. 박 의원은 30년 만에 재개장한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안전한 해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구청장님, 탁상 보고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직접 편의시설 현장을 점검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현장을 제대로 보셨다면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방치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본의원은 즉각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안전요원 단순 배치가 아니라 해수욕장 내 순찰 체계와 구조 장비, 사고 예방 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한편 사하구의회는 다음 달 4일까지 회기를 열고 사하구의원 공무국의 출장 규칙 개정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을 심의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 26일 부산 경성대 인근에서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유학생이 분실한 등록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한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는 등록금 분실 신고와 습득 신고 기록을 대조해 몇 시간 만에 등록금을 학생에게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학생은 다시는 찾지 못할 줄 알았다며 시민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시민은 누구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7회 한국 케이블 TV 방송 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우수보도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취재 분야에서는 버려진 영도다리 부재를 주제로 옛 영도다리 철거 후 방치된 상황을 심층 취재한 SK브로드밴드 부산방송 김윤정 기자가 우수보도상에 선정됐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유일한 화성시 제로에너지 건물의 전기요금 부과 문제를 단독 보도한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 김성원 기자가 우수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영상 분야에서는 달려라 경남 체육 시리즈를 주제로
지역사회 체육부 활동을 취재한 LG 헬로비전 우성만, 김수정 기자가 선정됐습니다. 절기상 처서를 기점으로 더위가 마법처럼 사라진다는 의미의 처서 매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8월 말로 접어들면서 여름도 끝나가는 듯 보이지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기간도 기후 변화에 맞게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8월 말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더위를 피해 찾은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절기상으론 이미 처서가 지났지만 부산 지역에는 여전히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부산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를 기록해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처서 이후에도 오히려 기온이 상승하는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9월에도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반복되자 해수욕장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아졌습니다. 부산 6개 해수욕장이 8월 말 운영 종료를 앞둔 가운데 해운대 해수욕장만 9월 14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올여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습하고 더워가지고 거의 집에서 에어컨만 틀고 있거나 그랬거든요. 지금처럼 날씨의 영향을 봐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상청은 오는 9월 1일과 2일 비가 예보돼 있지만 이후에도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을 덮으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26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하강하였다가 비가 그친 후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2024년 부산 지역에는 9월에도 7일간 폭염이 기록됐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지난 4월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0수년 만에 착공됐지만 여전히 환경단체는 다리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건설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팽창하는 강서구 신도시의 교통량과 서부산권의 고질적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되는 대저대교와 엄궁 장락대교. 이 중 대저대교는 지난해 10월 기공식 이후 지난 4월 본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엄궁대교 역시 지난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교량 건설 계획이 세워진 뒤 10여 년 만에 착공입니다. 환경단체는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교량 건설이 세계적 철새 도래지를 훼손하고 생태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까지 초래한다는 이유입니다. 야, 새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지 그러는데 새가 사라진다는 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토대가 되는 자연이 사라진다는 거기 때문에 새가 살아야 자연이 있어가지고 사람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법적 대응 중입니다. 앞서 진행한 대저대교 공사중지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소송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대저대교 건설 취소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21일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환경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을 무시했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심의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또 문화재청이 또 현상 변경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누락했더라.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부산시의 이 개발 계획이 가장되어 있더라. 교통량이라든지 타당성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더라.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환경단체가 신청한 현장 검증을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12월 22일 약 3시간 동안 현장 검증을 실시해 대저대교 건설 계획이 생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한편 환경단체는 엄궁대교와 장락대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3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음 달 개막합니다.
올해 영화제는 개막작부터 폐막작까지 파격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역대 최다 작품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거장들과 배우들이 대거 부산을 찾아 어느 해보다 화려한 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작과 올해 주요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공식 초청작 241편을 포함해 모두 328편을 상영합니다. 관람 편의를 위한 상영관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개막작은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로 해고된 직장인의 생존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관객이 만나기를 원하는 작품과 게스트를 초청해서 관객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화제를 지향한다. 특히 30주년을 기념해 경쟁 부분인 부산 어워드가 신설됐습니다. 아시아 주요 작품 14편이 대상과 감독상 등 5개 부분에서 경쟁합니다. 특별기획 프로그램도 눈에 띕니다. 처음 부산을 찾는 이탈리아 거장 마르코 벨로키오 감독, 그리고 세계적인 배우 줄리엣 비노시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합니다. OTT의 시대가 접어들면서 영화제, 즉 현장 축제로서 영화제에서 게스트의 참석 혹은 게스트의 중요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관객으로부터 요청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점을 명시하면서 올해 30회를 준비했고요. 거장의 최신작을 모은 아이콘 섹션은 33편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세계 영화계 거장들도 대거 참석합니다. 지하장커, 차이밍남, 이창동, 마이클만 감독 등 세계적인 거장들이 부산을 찾고 와타나베 켄, 양가휘 등 아시아 대표 배우들도 대거 참석합니다. 야외 전통의 야외 이벤트인 야외 무대 인사나 오픈 토크도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그 외에도 올해 이제 저희가 아주 담담을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아주 담담 신 스틸러를 새롭게 기획해서 3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음 달 17일 개막해 열흘 동안 열립니다. 또 지금까지 폐막식과 달리 주요 영화인들이 직접 시상에 나서고 수상작도 현장에서 공개되는 등 마지막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제106회 전국 체육대회 위클리 시작합니다. 숫자 너머의 스포츠, 그 뜨거운 감동의 순간들. 전국체전은 순간의 승부를 넘어서 기록으로 기억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00년이 넘은 전국체전의 역사 속 신기록과 잊지 못할 명장면들 전해드릴게요. 지난해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무려 192개의 신기록이 쏟아지며 기록의 대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양궁의 임시현 선수는 4관왕과 세계 타이 기록으로 MVP에 올랐고요. 핀수영에서는 세계 신기록까지 탄생했는데요. 그 앞선 제104회 대회에서도 한국 신기록 8개를 포함해서 96개의 신기록이 수립되며 전국체전은 기록의 무대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숫자로 남은 기록들. 그러나 그 의미는 세대를 넘어 또 다른 도전과 영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은 차세대 스타와 새로운 기록들이 탄생하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산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영광의 기록을 위해서 땀 흘리는 미래의 주인공들이 있는데요. 경기장 밖 진짜 이야기. 오늘은 부산 최고를 소개합니다. 부산 유일의 체육 특수목적 고등학교, 부산체육고. 1975년 개교 이후 매년 전국체전에 참가하며 수많은 우수 선수를 배출해온 체육인재의 산실입니다. 19개 종목 212명에 올해 최대 규모로 참가하는 만큼 학교는 든든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학생들 안전 문제, 승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원해야 되는 부서 종목별로 좀 그런 걸 좀 파악을 한번 해주시고, 현재 우리 선수들이 체전을 앞두고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 선수들이 그 환경이라든지 선수들이 영양, 건강 상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을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최대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체전 준비의 열기는 운동장에서도 이어집니다. 교장 선생님은 훈련 중인 럭비 선수들을 찾아가 직접 격려하며 부산 최고만의 끈끈한 팀워크를 다져줍니다. 정말 이 대학부에서 여름에 고생했고 우리가 꼭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여러분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잘할 수 있죠? 네! 예, 부산 최고! 화이팅! 부산시 교육청과 그다음 체육회, 그다음에 부산 럭비 협회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해외 전지훈련 실시 등 타 학교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 선수들의 기량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저희 부산 최고 럭비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최고 럭비부는 제103회 전국 체육대회에서 창단 이후 첫 금메달을 따냈고요. 이후 2대회 연속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선수들은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체전에서 다시 정상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국체전 대비해서 새로운 패턴 지금 만들어서 지금 정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메달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일단 뭐 부산시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저희 자체에서 선수들이 전국체전은 무조건 해보자라는 으쌰으쌰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그에 맞게끔 저희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최고 선수들은 체전 외 무대에서도 상위권을 휩쓸며 기량을 입증해온 만큼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뜨거운 활약이 기대됩니다. 25년 만에 하는 부산체전인 만큼 꼭 우승해서 오겠습니다. 화이팅! 부산 최고에서의 마지막 전국체전이니만큼 최선을 다할 것 같고 후배들 이끌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부산 체전인 만큼 1, 2, 3학년들과 같이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개인 기량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부산 체전 우승이고 팀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최고! 네! 106회 전국체전! 네! 하루하루 반복되는 훈련과 땀과 인내. 전국체전은 그렇게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10월 17일 개막의 그날까지 체전을 향한 열정과 도전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지난 6월과 7월 부산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4명이 희생됐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누전 차단 멀티탭과 화재 경보기를 보급합니다. 작은 안전장치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